네, 안녕하세요. 불량농구 65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네요. 저는 이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서입니다. 네, 농구가 끝이 났어요. 네,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진짜 딱 말하는 비시즌, 재미없는 비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복칭 에어컨 리그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네. 그래서 어제 끝났죠, NBA가? 네, 어저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NBA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아마 이제 예고 글? 그런 것도 그렇게 광고글도 그렇게 남겼고, 써놨죠. 이제 NB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사실 NBA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NBA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거에 대한 파이널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결산? 느낌? 그리고 정규 시즌 전체 결산 느낌? 야, 그렇습니다. 테디어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오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오셨던 분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왔어요. 아, 정말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전 개인적으로는 알고는 있는 아,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제 개인적인 지인입니다. 아, 지인인가요? 예. 테디어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게, 이제, NBA 파이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네. 그때 몇 차전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저번 주가 1, 2, 3차전, 1, 2차전이었나요? 2차전이었네요. 1, 2차전. 3차전이 토요일이, 잠깐만. 맞아요. 1, 맞아요. 2차전 하고, 네. 방송하고, 이제, 3, 4, 5를 이제, 어제까지 한 거죠. 예, 맞네요. 네. 네. 그래서, 1, 2차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든 스테이트가, 이건 뭐, 그냥, 완전, 강 발라버릴 그런 얘기였잖아요. 멀리 보내는 네.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다가 클리블랜드가 조금씩 뭔가 보여주긴 했어요. 홈에서 좀 좋았죠. 네. 홈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서 이제 NBA 파이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3차전 아마 이제 이게 박스코어가 나온 것 같네요. 이때 3차전 보셨나요? 네, 전 봤습니다. 그쵸. 저희 같은 공간에서 다 봤죠. 네. 아, 그랬나요? 3차전? 3차전 말고 다른 경기구나. 네. 진짜 3차전은 이게 이 당시에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클리블랜드가, 저는, 이거 이러다가 이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의 이길 뻔했죠. 사실, 이기는 경기였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말도 많았었고, 그쵸. 네. 그랬었는데, 요 경기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경기가 사실, 일단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다는 득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고 그쵸.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마침내 살아났던 1, 2차전에서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 3차전 호봉으로 돌아오니까 득점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득점을 해줬던. 어빙이 진짜 저도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는데도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정말 카이리 어빙이 한번 터지면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4쿼터부터 골든 스테이트가 그쵸. 슬슬 발동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클리블랜드가 계속 넣고 있었는데 이제 한 4쿼터 5분 남기고 나서부터 골든 스테이트가 추격을 했죠. 다들 머릿속에 있어. 이미 몇 차전 어떤 그렇죠. 경기 이런 게 다들 다 이거 알죠. 진짜 NBA가 요번에 파이널이 뭐 재미없다 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이 정도면 잘 싸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케빈 듀란트의 그 활약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어쨌든 3점슛 성공률이 골든 스테이트가 저때 무려 48.5%였네요. 그러니까 그 듀란트랑 굉장히 이날 또 클레이 탐슨이 또 살아났어요. 이 경기서부터 클레이 탐슨이 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커리도 감이 좋았어요. 애석하게도 이제 원정에서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홈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게 그러니까 하필이 그나마 지금 그 당시에 탐슨이 안 살아났었는데 탐슨까지 살아나니까 그쵸. 뭐 르브론 제임스 저때 아마 르브론 제임스랑 카이리 어빙이 80점 가까이를 합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기를 졌죠.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렇게 탐슨까지 그려버리면. 그러니 보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클레이 탐슨이랑 커리랑 듀란트가 합작한 게 거의 90점 가까이 됐던 걸로. 대단하다. 두 명이 아마 30점을 찍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때 클리블랜드는 3점슛 성공률이 조금 아쉬웠고. 네. 저때 아마 카일 코버가 많이 놓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3차전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클리블랜드 44개 던졌네요. 많이도 던졌다. 결국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3차전까지 가져가는 클리블랜드 홈에서. 네. 사실 이 경기에서 저는 파이널 MVP가 케빈 듀란트로 거의 99% 굳어졌다고 진짜 봤어요. 저도 진짜 케빈 듀란트가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하면은 이건 진짜 케빈 듀란트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결정적인 클러치 상황에서 두 개를 그렇게 꽂아주니까 이거는 듀란트구나. 이번에 듀란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무조건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한다면. 그러다가 4차전에서는 논란이 많았죠, 이 경기. 이 경기가 참 1쿼터부터 핫했어요. 좀 다른 의미로 완전 핫했죠. 네. 사무국이 이제 이래선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이래서 안 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필요했구나 라는 순간이 그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은 돈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 1쿼터 저희도 화면에 나와있지만 1쿼터 그 스코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거 1쿼터 신기록입니다. 파이널 신기록이에요. 파이널 신기록인가요? 네, 파이널 신기록입니다. 전체 신기록, 그러니까 정규 시즌 포함 신기록은 몇 점이려나? 50점 넘어가요. 제가 알기로 한 쿼터 50점 나온 적 있는 걸로 알아요. 어찌됐든 1쿼터에 엄청난 클리브랜드가 폭발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물론 외부의 도움도 좀 외부의 도움 좀 있는 듯 하긴 했지만 어쨌든간 그래도 점수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는 1쿼터 보고 이런 페이스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잡기 힘들겠는데라고. 사실 NBA는 그런 거 보면은 1쿼터만 보고 속단하기 힘들잖아요. 4쿼터에 15점 뒤집힌 경우도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는 클리블랜드가 이거는 이기겠지라고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저렇게까지 외부의 도움도 받고 슛감도 좋았어요. 맞아요. 워낙 슛감이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뿐만 아니라 슛감각 자체가 좋았어요. 알 수 없는 도움, 어떤 흐름? 네. 그런 우주의 기운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경기력도 되게 좋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경기력 자체가 좋았는데 외부 도움까지 있다 보니까 격차가 골든 스테이트가 아무리 잘한다. 되게 좋은 경기에 뭔가 좀 똥을 뿌린 느낌이죠. 사실 없었어도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참 아쉬웠어요. 참 아쉽긴 했죠. 그리고 이때 또 커리가 또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클레이 탐슨이랑 듀란트는 그럭저럭 했는데 정작 어빙은 날아다니고 커리는 부진하니까 이제 슬슬 골든 스테이트의 압박이 오는 거죠. 지난해 그 압박. 3대 1대 3점슛 성공률이 반대네요. 이제 3차전과 4차전이. 그러니까 저렇게 넣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제가 옛날에 이게 24, 클리블랜드가 화면을 보시다시피 24개를 넣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NBA 정규 시즌 기록이 23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치. 네. 근데 저기 지금 파이널 때 저거보다 더 넣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53.3%입니다. 그 확률이. 대단하네요, 진짜. 약도 자체도 잘 들어갔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외부의 도움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가 거칠게 수비를 못했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참, 요게, 그쵸. 우주의 기운이네요, 진짜. 맞아, 우주의 기운. 아무튼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다시 골든 스테이트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겠죠, 오클랜드로.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리즈의 흥행상, 만약에 3차전을 클리브랜드가 잡았더라면, 진짜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4차전이 그럼 재밌어요. 4차전에 그러면 이런 외부의 도움은 없었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전까지 경기 시리즈 스코어는 3승 1패로 골든스테이트가 앞서 나가게 됐고요. 네. 4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졌죠. 네. 다음 이제 5차전. 어제 있었던 5차전인데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네. 어떤 얘기요? 4차전에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요? 일단 4차전에요? 해설위원이 네.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해설위원 이슈? 하하?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얘기도,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볼 때, 사무실에서 볼 때는, 네. 저는 안 뽑고 보거든요. 해설 없이 그냥 화면만 봐요. 그래서 요번에 개건 해설들에 대한, 그걸 하나도 거의 다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JYP가 박진영 씨가 되게 잘한다고 해서, 마지막 경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저는 하님의 해설을 듣지를 못했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네. 저도 하씨 해설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평가가 듣고 조금 싶었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렇다고 그거를 들으려고 다시 보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못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없는데 근데 외부에서 평가는 역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너무 화제가 됐어 그걸로 파이어가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 하하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물론 준비를 안 한 거는 또 잘못이긴 한데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그래도 제가 4차전에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카이리 어빙 백코트 바이올레이션 있잖아요. 저 네네네. 처음에 라이브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빙은 안 맞고 탐슨 맞았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이게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었던 거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만 실드를 치고 싶은데 이거 뭐 거의 50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심판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요. 아니면 뭐 진짜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 판정에 따라 다른 거죠. 판정도 어떻게 보면 운의 요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거 좀 심했다. 4차전 조금 파울콜이 조금 그래요, 맞아요. 좀 드글보긴 했죠. 어쨌든 하하 해설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역시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이제 그래도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NBA에 좀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좋거든요. 홍보가 돼요. 일단 안 되진 않아요.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일단 관심을 끌었잖아요. 어그로를 끌었잖아. 좋게만. 봐봐요. 하하 인스타 팔로우 수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하 인스타에 그밖에 돼 있으면 얘 뭐 했나 이러면 또 NBA 이렇게 됐구나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홍보가 되는 혹시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이게요. 제가 오리온 담당 기자 했었잖아요. 그 오리온 프론트한테 들은 말인데 그 32연패 할 때 있잖아요. 그쵸. 반대로 기자들이 몰렸대요. 그 연패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이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지금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하하 씨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저는 이렇게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막 진짜로 준비를 해서 오는 거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간이 될까요? 해서 오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기는 좋겠죠. 어쨌든 이제 5차전 얘기를 해볼게요. 5차전에서는 이제 뭐 JYP가 해설을 열심히 잘 해주셨죠. 더 역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깔아준 건가? 그런 것도 있는데 1차전에서 JYP 박진영 격언 해설위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너무 말이 많다고. 근데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잖아. 1차전이니까. 그분은 진성 NBA 골수 팬이라서. 어쨌든간 그래서 박진영 해설위원이 되게 해설을 잘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설도 잘 하는 동시에 경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경기 이 정도면은 3차전보다는 덜 지저분한 게 3차전 약간 지저분했고 5차전은 요거는 이슈가 많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요거는 저희 둘 다 이제 사무실에서 봤죠. 그래서 저도 보는데 1쿼터부터 사실 그전 경기들은 1쿼터부터 저는 안 봤거든요. 조금씩 시간 지난 다음에 봤는데 이제 5차전은 이날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확실히 그냥 1쿼터부터 계속 재밌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1쿼터에 사실 클리블랜드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계속 앞서 나가고 그랬어요. 커리가 조금 정줄을 놓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이고달라가 들어오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니까 그 5차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재작년 파이널 그 느낌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고달라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 쿼터에 막 난리 났잖아요. 리빙스톤 나오고 막 벤치 멤버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날 벤치 멤버 득점 차이가 20점 차 넘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터 때 벤치 이제 그쪽에 클리블랜드에 뭐 데런 윌리엄스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면서부터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격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빙스턴이 1대1 아이솔에서 점퍼 쏘는 그게 연속으로 공격하는 거 보고 저기는 클래스가 차이가 있구나. 벤치 클래스가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데런 윌리엄스가 전성기였으면 클리블랜드 안 왔죠. 데런 윌리엄스 전성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그래서 5차전을 보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뭔가요? 5차전에서 인상적이었던 거요?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좀 많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저 이거요. J.R. 스미스. 아, 그쵸. J.R. 스미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J.R. 스미스가 계속, 그러니까 먹여 살리겠다는 표현이 딱 맞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좀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한 번 터지면 끝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JR, 그쵸. 자말 크로포드, 그쵸. CJ 마일스 이런 애들이. 이제 보죠. 여기 또 이제 고우성님께서 또 되게 관심 있는 분야시죠. 이제 NBA 갈 선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쵸. 뭐 NBA라는 문턱 자체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양재민 선수 점프에서 영상 올라온 경복고에서 이제 그 뛴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올라온 거를 저도 봤는데 잘해요. 진짜 잘해. 막 2m의 움직임이 기존 국내 선수들 2m의 움직임이 아니야. 근데 어제 듀란트의 움직임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이게 내 눈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듀란트 거기서 양재민의 대단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듀란트의 위험을 느꼈어요. 양재민의 영상을 보면서 2m 6에서 거의 2m 1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듀란트가. 그런데도 막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텝백을 날리고 이런 선수고. 양재민 선수는 미국 대학의 진학을 원한다고는 계속 말하고 있죠. 아니, 갔으면 좋겠어요. 디비전 1이면 제일 좋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있으면은 도전하면은 뭐 어찌됐든 갈 수 있죠. 뭐 디비전 1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죠. 2에서도 NBA 가는 경우도 곧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맞아요. 제가 두 가지 장면, 하나는 JR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커리 3점. 마지막에 커리가. 그게, 저도, 정말, 괜히 커리가 아니구나. 아니, 그게 자기가 일부러 끝내겠다는 그 의지가 보였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커리가 아까 그 전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멀리서 3점 하나 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경기의 끝을 3점으로 내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였는데 결국엔 그것도 카이리 오빙 앞에서 비슷한 자세로. 그쵸. 자기가 바로 말씀해주신 작년 복수라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박진영 해설위원도 하더라고요. 아니 순간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메릴랜드 대학의 디비전 1. 네, 디비전 1이 명문 아닌가? 명문. 굉장히 명문이죠. 메릴랜드는 명문. 누가 있었지? 최진수. 최진수 말고. 되게 유명한 선수들 많아요. 메릴랜드는. 제가 찾아볼까요? 잠깐만. 어쨌든 찾아보세요. 제가 말을 좀 하고 있을게요. 메릴랜드가 이제 최진수 선수가 몇 학년? 2학년까지 있었나? 그쵸.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거죠. 선수가 저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NCAA 진출 이제 디비전 1 진출한 선수가 최초니까 와 대단하다 했어요. 그래서 막 일각에서는 많이들 기대를 했고요. 근데 기대만큼 좀 성장해주지도 못했고 이제 적응을 잘 못한 감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정서 씨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뭔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누가 딱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나요? 눈에 들어온 선수요? 알만한 선수라면은 스티브 프랜시스. 프랜시스 그 덩크 잘하는. 그래 지금 현역 중에서는 그레비스 바스케스. 바스케스. 유명한 선수. 완전 유명한 선수. 스티브 블레이크가 저 선수. 맞네요. 스티브 블레이크 맞고 프랜시스가 제일 유명하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버글리엄스는 옛날 선수 대단히 옛날 선수고 존 루카스가 시카고에서 뛰었었고요.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NBA를 선수를 많이 배출한 가장 급이 높은 선수가 스티브 프랜시스인가요? 아무래도 프랜시스네요. 네, 프랜시스 그렇죠. 이 조스미스 아니겠죠, 설마? 그 조스미스. 맞네요. 조스미스. 이 선수도 유명하죠. 어쨌든 메릴랜드 얘기가 잠깐 샜죠. 어쨌든 메릴랜드 저희도 궁금해서 찾아봤고 채팅창으로 좀 넘겨주세요, 정서 씨. 자, 5차전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승리를 하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요게 지난 시즌의 복수고 이제 3년 연속 같은 이제 맞대결이었는데 역대 최초였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케빈 듀란트가 더해지면서 듀란트가 결국 MVP까지 탔죠. 파이널 MVP는 케빈 듀란트로. 그렇죠. 평균 득점이 35.2점인데 어떻게 줍니까? 거기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가 파이널 트리플 더블. 그렇죠. 파이널 평균 기록이 트리플 더블이었단 말이죠. 정말 르브론 그 관련 기사들 댓글들 보면은 좀
그러니까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티 그러니까 르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막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는데 예. 전날 기사만큼은 르브론 그런 까는 댓글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동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짠하잖아. 네. 저렇게 잘했는데 어떡할 거야?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면서 또 동정표를 하는 순간 누구냐? 커리예요. 커리도 진짜 잘했거든요. 아, 그치. 근데 커리는 MVP 근데 35 커리도 27점인가 넣었어요 이번에 파이널을. 그런데 맞아요. 27 거기 어시스트도 9점 몇 개고 리바운드까지도 많이 했단 말이죠. 8점 몇 개. 그러니까 정규 시즌 하든 스탯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올해 정규 시즌 하든 스탯을 찍고도 파이널 MVP를 못 먹었어요. 그만큼 그치. 듀란트가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듀란트가 사실 그렇다고 듀란트를 뭐 안 줄 그것도 아니거든. 무조건 듀란트였거든. 그러면 난리 나죠. 기자단 네. 또 뭐 하냐고. 커리 영표 나왔던 그 사건 또 떠올리면서 저거 뭐 하냐고. 어찌됐든 듀란트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골든스테이트에 왔는데 그래도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성공적인 이적이라고 봐야죠. 네. 물론 욕은 대일 많이 없겠지만. 자신의 이제 목표 우승 반지를 위해서 네, 그런 명분을 좀 버린 거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이널 MVP까지.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사연 많은 어머님이죠.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래서 아무튼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하셨듯이 스티픈 커리가 이제 파이널 MVP가 없다는 거가 조금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커리 정도 뭐 업적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하나씩은 꼭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도 커리는 그 파이널 MVP 뭐 앞으로 탈 일이 있겠죠. 없진 않을 것 있겠죠. 같아요. 네.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커리는. 듀란트 커리 이제 탐슨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번쯤은 되겠죠. 뭐. 된다면 계속 듀란트가 타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사실. 근데 그때는 동정표를 받아요. 그런 게 있나? 예. 돌려먹기 하나? 저기도? 저기 때도 있었잖아요. 데릭 로즈 때. 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5차전에 파이널 MVP 케빈 듀란트까지 이제 정해졌고, 자, 다음 시즌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 시즌이요? 일단 케빈 듀란트랑 스테판 커리가 다 계약이 만료가 되죠. 이번에 FA 시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판 커리는 아마도 거의 3,500만 달러, 연 3,500만 달러의 계약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제는 듀란트가 얼마를 받을 거냐. 그쵸.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돈 맞추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NBA는 소프트캡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머리가 터질 거란 말이지. 맞죠? 참. 그래서 듀란트가 얼마를 받냐에 따라 다르고 뭐 또 FA 시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섣부르게는 예상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그냥 이번 시즌에도 저렇게 만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강력한 후보죠. 네.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사실 르브론이랑 커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르브론 커리는 있겠죠. 네. 어빙까지는 있겠다. 그러니까 르브론 어빙은 그렇지. 안 봐도 비디오. 그럴 수 있죠. 대항마가 딱히 없어요. 동부에서 클리블랜드를 4번 이길 팀이 없을 것 같아요. 4번 이길 팀이 없고 골든스테이트를 4번 이길 팀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아직은. 네. 레너드. 레너드 아쉽네요. 네, 레너드가 아쉽네요. 이제 파이널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파이널은 2016-2017 파이널은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하면서 막을 내렸고요. 이제 너무 뻔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비시즌 때부터 예상을 많이 했으니까.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지난 비시즌 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번 정규 시즌 좀 이제 결산, 좀 이슈, 굵직굵직했던 소식들, 아니면 뭐가 화제가 됐던 이야기들, 뭐 기록들, 그런 거를 조금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화면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얘기는 아마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또 아직 MVP 정규 시즌 MVP가 발표가 안 됐지만 어쨌든 유력한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 집계를 해봤는데 웨스트브룩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의 확정적인 이제 MVP라고 볼 수 있고 웨스트브룩의 이제
엄청난 활약. 네, 이거를 이번 정규 시즌, 그러니까 2016-2017 NBA 정규 시즌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라도. 네, 계속 회고가 될 거고, 회자가 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절친이 우승하러 떠나버렸으니. 그치. 더더욱 이게 또 스토리 라인이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사실, 케빈 듀란트가 떠나면서, 저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럴지도 몰라요. 케빈 듀란트가 떠났기에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네. 팀은 우승권에서 멀어졌지만 이제 개인적인 영예를 많이 차지하게 된 웨스트브룩인 거죠. 네. 그리고 득점왕까지 차지했어. 득점왕 트리플 더블이니까 이건 뭐 그쵸. 역대급 시즌 단일 시즌 역대급 시즌인 건 맞죠. 단일 시즌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시즌 최다 트리플 더블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아, 저거를 42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도 가뿐하게 했습니다. 이게 경기 한 4경기 남기고 했나? 3경기인가? 4경기 남기고 아마 엠버전인가 네, 확정을 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 42회라는 게 81경기 중에 반 이상을 한 거잖아요. 반 이상을 했죠.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요즘 자 이번 시즌부터 사실 농구 아니면 지난 시즌부터 뭐 NBA를 접하고 농구를 접했던 분들이라면 트리플 더블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트리플 더블이라는 게 정말 좀 예전에 희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힘든 기록인 건 맞잖아요. 굉장히 힘든 기록이죠. 예전에는 막 트리플 더블 하려고 막 자기 편 골대에다 슛 일부러 해. 있죠. 저 이름도 기억나네요. 미키 데이비스인가요? 어쨌든 맞습니다. 일부러 쏘고 못 잡은 다음에 안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자기가 리바운드 잡아서 보통요. 트리플 더블을 1위가 보통은 15개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지금 웨스트브룩은 뭡니까? 3배를 했어요. 2배, 3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자기 트리플 더블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골대에다 슛 일부러 놓친 다음에 자기가 잡은 다음에. 근데 그건 인정이 안 됐죠. 안 됐죠. 네.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기록인데 너무 트리플 더블의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근데 이건 너무 대단해서 네, 제가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웨스트브룩이 정말 대단한 게 경기를 보면 그냥 느껴져요. 물론 맞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뛴다는 등 어쩐다는 하네지만 근데 기록 자체가 대단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뭐 플레이오프도 갔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뭐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으면 제가 진짜 이거는 까일만한 일인데 근데 플레이오프 또 여유 있게 진출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팀에 맞는 딱 그 멤버로. 네. 결과적으로 듀란트 나간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길게 보더라도 마이너스였던 거긴 하죠. 팀 입장에서는. 뭐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게 또 마지막 경기도 극적이었잖아요. 그 트리플 더블 신기록 한 경기에서 버저비터가 났어. 맞아요. 그것도 0점 몇 초 남기고 버저비터로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덴버가 탈락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맥컬럼이었나 릴라드였나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트위터에? 네. 저도 그때 그거 맥컬럼이 언어였나? 웨스트브룩이 그러면 오클라호마 시티에 근데 그럼 다음 시즌은 어떤가요? 똑같나요 이번이랑? 거의 똑같죠. 왜냐면은 올라디포랑 아담스가 장기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FA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 뭐 작년 얘기로는 뭐 그리핀을 영입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아담스를 재계약해버렸네. 그러니까 샐러리가 없는 거죠. 그럼 웨스트브룩이 또 이런 거란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동료들이 얼마나 어시스트를 지원해주냐 그거겠죠. 또 이렇게 내지. 2년 연속, 시즌 트리플 더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역대급 선수로 가는 거죠, 이거. 어찌됐든, 오스카 로버스는, 웨스트브룩이 정규 시즌 MVP를 받기를 열렬히 원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선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보면은 이 성적을 받고도 MVP를 못 받는다는 게 참 진짜 정말 이게 시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하더니 좀 확 이렇게 하려면 좀 전 시즌이나 그 다음 시즌 커리 MVP가 첫 번째 MVP는 그 시즌이었으면 아마 하든한테 많이 쏠렸을 거예요. 엄청났거든. 그때도 하든이 잘하긴 했는데 커리가 잘하긴 했는데 이 하든의 기록이랑은 전혀 못 미치거든요. 저는 근데 농구 자체는
하든이 더 잘한다고 봅니다. 웨스트브룩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농구 도사 느낌? 요거는. 약간 그런. 기술자 느낌? 그러니까. 네, 요거는. 웨스트브룩은 좀 에너자이저 느낌이라면. 네. 폭발력 그런 건데. 하든은 좀 기술자의 느낌. 약간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야투와 3점 슛, 그리고 적절한 스텝, 자유투 삥 뜯기. 네. 하든 때문에 좀 골치 아팠죠, 심판들이. 일단 기술이 좋아요. 네, 저 선수가. 네, 하든. 더구나 왼손잡이잖아요. 네. 왼손잡이라서 또 그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대단히 맞기 어렵고. 하든의 저 세레머니, 저게 쿠킹 세레머니인가요? 지금 하는 게 아니죠? 3점 슛 넣고 3점 슛 하는 넣고 거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킹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하든이 저는 가장, 어쨌든 하든이랑 빼놓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휴스턴의 이제 팀 스타일이, 경기 스타일이 조금 바뀌면서 하든이 이런 스탯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든도 원래, 완전 슈팅가드 포지션을 소화하다가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도 같이 겸하는 1번이라고 일본으로 변신을 했죠, 거의. 그런 식의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정서 씨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덴토니 감독이 그쵸. 원래 좀 포인트 가드를 밀어주는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스티브 내시 때, 그쵸. 네. 그런데 이 하든이라는 선수가 그 정도 그릇은 됐다 이거죠. 그 정도 그릇이 됐죠. 실제로 외곽 슛도 좋고 돌파도 잘하고 맞습니다. 시야도 있으니까 다재다능한 선수다 보니까 이게 퍼즐 맞는 것 같네. 그리고 외곽 슈터도 좋네. 하늘 보니까 딱 휴스턴은 외곽 슈팀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제임스 하든은 이제 평균 득점을 시즌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평균 29.1득점, 8.1리바운드, 11.2 어시스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더블이죠. 이것만으로 더블이에요. 29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워요. 그리고 트리플 더블 자체도 많이 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록이. 웬만하면 22회. 이게 웨스트브룩만 아니었어 거의 시즌 1위예요. 이거. 그치. 진짜 시즌 1위. 진짜 압도적인 1위였을 수도 있어요. 웨스트브룩만 없었다면. 웨스트브룩만 없었다면. 그쵸. 거기에 저는 저 경기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50득점하고 트리플 더블 했을 때 와 얘는 뭔가 싶었어요 진짜. 사실 득점을 50득점을 하면 다른 스탯을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50득점하고 어시스트를 10개 이상 한다는 거는 그럼 혼자서 몇 점을 만든 거야? 혼자요. 최소 80, 최소 70점을 만든 거 아니에요? 70점. 대단합니다. 네. 거의 뭐 데빈 부커 70점 그 경기죠 이 정도면. 근데 은근히 하든이 저는 왜 하든이 리바운드를 그렇게 많이 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포지션 대비해서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위치 선정을 좀 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제이슨 키드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을 정말 잘했고 웨스트브룩은 정말 움직임 자체가 많고 또 위치 선정도 잘하는 편이고 커리도 좀 위치 선정을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있어요. 페이스 자체가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조금 리바운드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팀도 상대 팀도 당연히 페이스에 휘말려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휴스턴이나 뭐 골든스테이트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페이스 빠른 팀은. 그러다 보니까 슛은 뭐 빨리 쏘면은 빨리 쏠수록 뭐 들어가죠. 안 들어갈 확률이 조금씩 있으니까 슛도 많이 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A 역대 최초 한 시즌 2000득점 900어시스트 600리바운드 동시 달성이 저게 역대 최초인가요? 역대 최초인가 보다. 그러면 저거는 웨스트브룩 못한 건가? 당연히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득점에서 모자라. 어시스트가 안 되겠다. 어시스트가 안 되네. 맞네. 어시스트가 10.3 어시스트가 그러네요. 어시스트가 안 돼요. 곱해보면 안 되는구나. 어시스트가 안 돼요. 진짜 그럼 저게 사기 기록이긴 하겠네요. 저것도 엄청 사기. 이래서 하든이 진짜 억울하겠어요. 진짜 MVP 이 정도면은 MVP 받을 성적인데. 이렇게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든이 이런 식의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건 휴스턴에 이제 약간의 팀 컬러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엮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휴스턴이 올 시즌에 이제 덴토니 감독이 이제 저런 식의 우리 팀은 3점 슛을 많이 쏘겠다라고 이제 한 경기 50개 쏘겠다고. 그 얘기는 사실 근데 올스타 브레이크 때 한 건가요? 전후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근데 많이 쏘고 있었어. 계속 빨리 막 공격하면서 애초에 롱투를 지양하던 팀이고. 지양한 데다가 미드레인지를 거의 진짜 미드레인지가 말도 안 되게 적은
극단적으로 미드레인지가 적은 팀이었죠. 거기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팀 구성원 또 다 3점슛을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슈터들이 좋아요, 되게. 이제 이제 요즘 트렌드가 돼버린 이제 스트레치형 빅맨들이 또 있었고 거기 이제 계속 빼주고 3점슛 쏘고 빼주고 3점슛 쏘고 근데 다 들어가. 아무튼 그런 식의 이게 효율이 높은 공격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많은 득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거기에 휘말린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독특한 팀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중심에 하든이 있었고 그리고 저게 또 3점슛이 안 들어가면 결국 하든이 하면 되거든요. 그치. 슛감이 안 좋으면 결국 하든이 삥 뜯고 골프하면 돼. 네, 어쨌든 2016-2017 시즌 휴스턴이 기록한 3점슛 저 기록입니다. 저게 다 신기록이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먼저 퇴근하신 이동환 씨가 저렇게 찾은 건데 열심히 찾아주셨네요. 보고 자기도 찾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성공 신기록이 틀렸다고 하네요, 바로. 이동환 씨, 어떻게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거 자체가 틀렸네요. 엄청 많이 넣네. 아이고, 무슨, 10,000개를 쏴. 10,000개는 못 쏘지. 그쵸. 저게 아마, 1000이겠죠? 1181개. 1181개겠죠? 이거는 아마, 이동환 씨 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 그쵸. 내년에도 골스 파이널 오케이. 그쵸. 아무튼, 한 시즌 최다 3점슛 그러니까 경기당 50개, 60개 이렇게 쏘니까, 그쵸. 최다 3점슛 신기록이 61개를 이번 시즌에 세웠어요. 던진 걸 61개를 던졌다? 아마 그 전에가 50개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휴스턴 거야. 어쨌든, 3점슛 하면은 참, 휴스턴이 이런 식의 이제 3점슛 하면 휴스턴 이런 공식을 좀 세우게 됐죠. 지난 시즌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이런 변화의 붐을 일으키면서 휴스턴도 함께 같이 이제 3점슛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팀으로 됐습니다. 트렌드를 바꿔버렸죠. 리그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빅맨이 없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슛들이 좋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넣네요. 엄청나게 던지고. 그럼 3점슛이 없는 빅맨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기동성이 있는 빅맨이 살아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기동성이 없어도 3점슛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3점슛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시절에는. 지금 시대는.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그런 빅맨들이.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진짜 이제 정통 빅맨들 있잖아요. 막 정통 빅맨들 하던 90년대 농구랑 그쵸. 한번 붙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 농구가 되게 파워풀하고 빅맨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들이 많았으니까. 네. 정말 좀 저는 사실 그때 농구가 더 좋긴 한데. 네. 지저분하고 막. 더 재밌잖아요. 저는 샤키로니를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걸 봤었잖아요. 무슨 어떻게 막을지 진짜 막을 수가 없. 파울로 끊으면 파울 안 끊으면 덩크요, 덩크. 다가 덩크. 해거샷 있잖아, 해거샷. 네. 그거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쵸. 요게 되게 어찌됐든 이렇게 팀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저는 그 당시 이제 90년대 NBA를 보면서 와 진짜 NBA는 진짜 엄청 잘하잖아요. 점점 잘해지는 게 보였고 얘네들이 이거보다 이제 나중에 더 잘해질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더라고요. 3점슛에 누구든지 다 쏘는 3점슛과 막 3점슛 막 세 발자국 뒤에서 쏘는 3점슛이 난무하는 이제는 하프코트에도 가끔씩 쏘는 이런 식으로 진화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돼요. 자, 석주의 두영민님 오셔서 또 열심히 이제 독서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농구 얘기도 하고 싶지만 요즘 또 이슈가 또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슈가 죽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휴스턴도 이번 정규 시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저런 스타일의 농구를 통해서 저는 성공한 시즌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리그 3위였나 4위였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덴토니의 부활? 부활도 있고 아마도 올해는 또 올해 코치상 감독상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감독상 후보긴 하죠. 후보죠. 그쵸. 그렇습니다. 덴토니.
저는 저 덴토니 감독이 레이커스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저 감독은 좀 좀 그런가 그랬었는데 저는 그전 NBA는 잘 안 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좀 많이 부활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공격 하나는 아마도 마스터가 아닐까 싶어요. 덴토니 공격 농구의 저는 달인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그 이미지 자체가 제가 깔끔하긴 해요. 그래서 좀 호감형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농구 영화에 나오는 감독 같지 않나요? 네, 지금 저 사진 이미지로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다음 이제 소식은 아마 이제 그렇죠. 선수 얘기를 해야죠. 네. 저 선수들 몇몇 선수 이제 저 선수들이 이제 루디 고베어, 이제 아데토쿤보, 요키치 그리고 엔비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선수를 꼽아봤는데 일단 저 중에 2명은 올 NBA 팀이 됐죠. 저렇게 꼽은 거는 이제 가장 좀 임팩트, 센세이션 했다는 느낌이 든 선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라는 느낌? 네. 정말 네. 루디 고베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고베어는 뭐 올해 사실상 제가 센터로 넘버원을 꼽자면 저는 고베어를 꼽고 싶은데 일단 유타의 수비의 핵심이죠. 뭐 블럭슛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수비상 후보잖아요. 또 그린이랑 아마 고베어랑 둘이서 아마 다툴 거라고 하는데 기동성도 좋고 높이도 좋고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뭐 뛰어난 빅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저는 저 선수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NBA 말고 그 유로 프랑스에서 네. 아마 스페인이랑 그거 세계 선수권이네. 세계 선수권인가? 네, 농구 월드컵이요. 할 때 와 무슨 어떻게 그러니까 NBA보다 사실 국제 무대에서 더 빛나는 유형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골밑을 그렇게 씹어 먹는 걸 보고 거긴 또 D3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바 룰이니까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빅맨이구나. 이제 NBA에서 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많이 성장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서도 뛰긴 뛰었지만 올 시즌에는 또 엄청난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높이도 높이인데 윙스팬이 너무 사겨갖고 2m 30 된다 그러죠. 운동 능력 자체도 좋은데 이제 높이까지 좋고 윙스팬까지 길어버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자 고베어 그 다음에 꼽을 만한 선수가 아데토쿤보. 그쵸. 이 선수가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에서 가장 스탯 5개가 다 탑 그러니까 누적으로 다 1위였고요. 누적으로 1위였나요? 네. 평균은 아니고? 평균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평균을 봤었는데 20위 내에는 없었고 대신에 저 5개 보면 20위 내에 모두 든 선수는 아데토쿤보가 유일합니다. 저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돼요. 20위가 와, 각 분야에 20위 다 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다재다능한 선수고 원래 저 선수는 막 판타지 보면은 포지션 다 돼 있잖아요. 예. 센터 빼고 다 돼 있나? 센터 빼고 다 포인트 가드도 돼 있어요. 포인트 가드는 돼 있을 거예요. 네, 돼 있어요. 아무튼 네, 제가 데리고 있었었는데 4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 빼고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렇게 다재다능한 선수가 나타났구나. 정말 진정한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데토쿤보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의 그 올스타 갈증을 끊어줬죠. 올스타 12년인가 배출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네. 네,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진짜 오래됐는데 그것도 베스트 5에 들네요. 베스트 5에 들면서 올스타까지 끊었고 덩달아 올 NBA 팀까지 그러면서 올 NBA 팀 갈증도 끊어줬고 아주 이제 미러키의 보배죠. 이제 없었으면 미러키 뭐 슈퍼스타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는. 저 사실 쿤보 사진 말씀하신 건가요? 피디님?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팀을 또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죠. 플레이오프도 이끌었죠. 사실, 미러키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 부상학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미들턴이 좀 늦게 들어왔고. 했고, 근데 미들턴 돌아오자마자 자바리 파커 빠져버렸네. 14인대로.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 있었으면 정상적인 시즌을 치렀으면 좀 더 진짜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쿤보의 저런 위력적인 플레이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다는 게 저도 미러키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시즌이에요. 석조주경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레드 이후 막장 아니었음? 인상적인 시즌은 없었죠.
그러니까 보것이 한번 되게 잘한 시즌이 있어요. 2009, 2010인가. 그때 플레이오프 나간 거 말고는 저도 보것이 잘했던 적 있나요? 잘했어. 아니 서드팀 때. 오, 그랬군요. 네, NBA 서드팀 등등했어요. 그 시즌 말고는 제가 임팩트 있는 시즌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쿤보가 다음 시즌 일 낼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한다고요? 네. 올 NBA 팀 퍼스트 가나요? 갈 것 같아요. 뭘로 갈지 모르겠어, 근데. 프론트인지, 에이, 가드는 하든이 있고,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그치. 네. 프론트로 가겠죠. 네, 백코트로 못 갈 거고. 아니, 프론트도 힘들어요. 르브론, 카와이, 듀란트. 셋이 있는. 그러네.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퍼스트 팀은. 퍼스트 팀 말고. 네, 그러면 세컨드. 아니, 세컨드는 오래 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말 잘한 거예요, 쿤부는. 그러네요. 자, 니콜라 요키치. 이 선수도 무슨 농구 도사처럼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와, 무슨 센스가? 말도 안 돼. 이 선수가 지금 몇 년 차죠? 몇 년 차야? 2, 3년 차, 2년 차예요. 올해 2년 차. 되게 젊은 선수, 90 몇 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95년생이에요. 95년생일 거예요. 95년생이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어려? 찾아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생인데?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85년생처럼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10년 뛴 것처럼 농구를. 95년생이에요. 진짜 95년생이네요. 빠른 구네요. 빠른 구. 한참 동생이구나, 너. 요키치야. 네. 한참 동생이었어.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 선수가 덴버의 농구를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요. 덴버가 사실, 일단 농구 스타일 뿐만 아니라, 농구를 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덴버의 농구. 사실 덴버의 농구 저는 많이 패스했거든요, 예전에. 농구였죠. 네. 이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슨 특유의 그런 기복도 있었고, 그냥 실점도 막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근데 보는 재미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니콜라 요키치 이런 각성 덕분에 되게 좀 흥미로운 농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덴버에서도 모처럼 만에 나온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스타 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덴버도 어떻게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한 팀 중 하나였어요. 계속 카멜로 앤서니 이후로 멜로 이후로 스타 플레이어의 그 갈증을 느꼈는데 그치. 요키치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쿤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요키치도 그래서 아니 저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저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한두 경기 잘하는 날은 있었거든요. 우와 할 때는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완전히 눈을 뜨고 적응한 모습이었잖아요. 득점력도 좋고 물론 출전 시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도 맞는 말이지만 너키치가 나가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너키치도 근데 나가면서 또 잘했죠. 잘했죠. 포틀랜드가 플레이오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너키치는. 너키치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건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름도 비슷한 선수 딱 두 명. 그것도 유럽 빅맨. 네, 그렇죠. 저는 저 요키치 선수가 패스를 좀 더 이제 능숙하게 한다면 어시스트 수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경험이 더 쌓이면 지금보다도. 지금 사실 오히려 저 패스에 더 맛을 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마 함준처럼 막 어시스트 왕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기엔 하든이랑 웨스트브룩이 너무 세다. 어시스트 왕 하기에는 어시스트 이제 NBA가 어시스트 기준이 너무 간대하죠. 그쵸, 굉장히 간대하죠. 간대하기도 하고. 가드들한테 너무 유리해 어시스트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폭풍 성장한 선수로 이제 조엘 엠비드도 넣어봤는데 이거는 성장했다기보다는 센세이션한 사실 정서 씨를 위해서 넣어줬습니다. 저는 원래 엠비드를 뺄라 그랬어요. 사실 제가 엠비드를 뺄라 그러는 게 근데 엠비드는 저는 엠비드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그 선수 저는 엠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쳐서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런 선술격기건이 했어요. 사실 잘 몰랐으니까 필라델피아 팬도 아니고 그래서 안 뛰고 부상으로 이제 또 망하고 또 널레스 노엘 또 부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엠비드는 보니까 와 농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가 필라델피아를 좋아하는데도 엠비드 기대 이상이긴 했어요. 와 근데 그러니까 엠비드가 딱 보니까 출전 시간 제한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 스탯을 찍었다는 게 23분인가 24분일 거예요 평균이. 20.2득점에 7.8리바운드를 했다는 게
어시스트, 2.5 블록슛. 대단합니다. 근데 저 선수 슈터치가 사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전부터 저 슈터치는 저건 진짜 슈터치는 사기구나. 빅맨에 저런 슈터치를 가진 놈은 앤서니 데이비스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골밑 무브도 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운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는 오히려 타운스보다 더 높다고 봐요. 높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타운스보다 훨씬 더 블록슛을 잘 찍습니다. 물론 폭풍 성장하는 선수들이 타운스가 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 타운스도 많이 성장했죠.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의 이제 센세이션 이 선수들이 엄청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유럽 선수들. 유럽 선수들의 좀 이런 탁 치고 튀어나오는 게 많이 두각된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포르징기스도 사실 작년에 포르징기스 작년에 대단했지만 올 시즌 조금 이제 팀 사정상 또 뭔가 좀 악재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을 거예요. 팀이 잡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건 좀 아쉽습니다. 엔비드가 진짜 한 35분 찍으면 저 스탯이 더 늘어나죠. 엔비드는 35분만 뛰어도. 진짜 60경기 뛰면은 아마도 포르빙이라고 불리시네요. 60경기 뛰면 진짜 필라델피아는 프로 갈 것 같은데요. 프로비 문제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아직 우승은 하겠지. 또 폭풍 성장한 선수들 또 누가 있을까요? 성장한 선수요? 누가 있을까? 저는 카와이 레너드. 레너드요? 워낙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대 이상으로 한 선수는 데로잔이요. 데로잔? 그쵸? 데로잔은 모든 수치가 다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데로잔이 커리랑 동기란 말이에요. 커리랑 동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팍 늘어나서 결국에 커리아의 시즌을 찍는 거 보면은 데로잔이 올해 진짜 리바운드 했군. 그러니까 올라섰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연차가 조금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팡 튀어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잘 없어요. 그쵸.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할 거면 진작 해야지.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는. 약간, 데로잔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데로잔이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한 명, 또 누가 있을까. 한 명만 더 꼽으면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이제. 반즈. 해리슨 반즈. 해리슨 반즈. 그거는, 타의 골수 효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기회를 좀 더. 저는 타의 골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였던 드마커스 커즌스의 뉴올리언스행 트레이드. 저는 저거 보고 저때 이제 사무실에서 저 소식 출근 전에 소식을 들었군요. 저는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저거. 그쵸. 저 보니까 AD와 타운스가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 타운스래. 커즌스가 한 팀이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유력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막상 까보니까 뭔가 잘 안 되긴 했어. 어찌됐든 근데 좀 충격적인 트레이드긴 했죠. 저 때 상황을 좀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딱 어떤 상황이 때문에 말물려서 트레이드가 진행됐는지. 일단은 승부를 커즌스가 사실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스턴으로 그렇죠. 간다 다른 팀 간다 어쩌네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커즌스가 세크라멘토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건가요? 아니면 세크라멘토에서 커즌스의 제 기억에는 세크라멘토에 좀 남고 싶을 마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크라멘토가 보니까 단장이 바뀌었잖아요. 블라디 디박 단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해서 세크라멘토에 판을 엎어보자 라는 생각을 팀 분위기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필라델피아가 닉스타우스카스 있죠. 커즌스가 그렇게 괴롭혔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닉스타우스카스가 되게 예전부터 저는 좀 슈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 선수가 그 영상이 있어요. 막 대학 때 3점슛 연습하는 영상인데 야외에서 그거 보고 얘는 뭔가 싶어가지고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가 이제 물론 지금 많이 활약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근데 또 8픽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8픽 선수가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확 가버리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커즌스 한번 괴롭힌 적이 있더라고. 커즌스가 괴롭힌 전력이 있더라고. 악동이에요, 악동. 테크니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팀 케미스트리 입장에서 팀 케미스트리적으로 진짜 까다로운 선수인데 아무튼 이 리빌딩 차원에서 제일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뉴올리언스랑 트레이드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받은 것 같아요. 저 얼마나 준 겁니까? 그러니까 선수 3명에
일단 힐드가 작년 드래프트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를 보낸 거고. 저 픽이 행사가 된 거죠? 아닌가요? 아니요, 이번에 받았죠. 이번에 받은 건가요? 이번에 10픽이 10순위가 뉴올리언스 거죠.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네네. 원래 3순위예요. 올해 3순위인데 그 전에 필라델피아랑 딜이랑 트레이드한 게 있어요. 네. 픽순위 교환권을 트레이드했어요. 그러니까 3순위가 네. 필라델피아가 되고 5순위가 세크라멘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근데 여기는 관련이 없고 저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저거랑 관련 없는데 그 전거구나. 네, 전거에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2장이 됐죠. 1라운드 픽이. 그렇구나. 저 어쨌든 이제 버디드랑 타이레 에반스가 왔단 말이죠. 저 두 선수도 되게 힐드도 되게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엄청 유망주잖아요. 대학에서 최고의 선수였죠, 작년. 저는 저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힐드가 끼어야 될지 맞는 것 같아요. 저 트레이드는. 그리고 에반스는 뭐 친정 돌아온 거고. 그렇습니다. 카스피 저 선수도 갑자기 뜬금없이 잘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했었죠. 네. 커리랑 카스피가 맞짱 뜬 기억이 거의 3점으로 맞짱 뜬 기억이 있죠. 아주. 진짜 그 경기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픽을 받았고 여기 채팅창에서 보면 세크라멘토가 완벽히 이겼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도 세크라멘토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면 미래를 생각하면은 픽이랑 유망주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뉴올리언스도 그렇다고 완전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이번 시즌 이제 플랜을 어찌됐든 경기 플랜을 좀 잘 짜보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랑 커즌스랑.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드루 할러데이랑 커즌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커즌스가 나중에 합류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러데이랑 커즌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즌스랑 데이비스는 조금 어떻게 공존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다음 없죠?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저희가 은퇴. 은퇴 맞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좀 점점 이제 추억에 이제 우리 학창 시절을 뜨겁게 달고 놓았던 선수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피어스가 끝났네요. 올 시즌은 이제 피어스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타랑의 그 7차전이 마지막 경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거기 이제 보스턴에서 은퇴하는 걸로 아마 보스턴에서 은퇴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뭐 계약을 어떻게 하든 1일 계약을 해서라도 보스턴에서 은퇴식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근데 폴 피어스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애초에 좀 어렸을 때는 화려한 선수들을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막 방방 뛰고 운동量좋고. 그래서 저는 큰 관심이 있던 선수는 아닌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농구를 더 이제 좀 깊게 더 재밌게 보면서 그러면서 원래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런 선수들한테 더 정이 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서 저렇게 꾸준한 선수 대단하다,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좀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폴 피어스가 거의 2만 점 이렇게 넣고 파이널 MVP까지 있는 선수인데 그때 제가 2008 파이널 되게 인상 깊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빅3 그때 이제 우승할 때. 사실 그때 제 파이널 때 기억이 피어스냐 알렌이냐 가넷이냐 파이널 MVP가 되게 논란이라기보다는 누가 될까라는 생각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5차전에서 피어스가 38점을 넣었어요. 그 경기에서 이제 보스턴이 우승하면 피어스구나. 무조건 피어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피어스가 받았죠. 그렇죠. 저는 피어스 저 보스턴 유니폼 참 제일 잘 어울린다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피어스가 보스턴 초록색 심장이잖아요. 정말. 심장이에요. 심장. 얼마나 보스턴 팬들이 좋아했으면은 위원트 폴 외치면서 마지막 경기에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외쳤을 것 같아요. 피어스. 짠하네요. 피어스 선수. 피어스가 또 이제 중요한 순간에 되게 클러치 능력이 좋았던 선수잖아요. 정말 좋았죠. 말년에까지 그랬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지난 플레이오프인가요? 한 2, 3년, 3, 4년 전에 브루클린이 있을 때 그렇게 워싱턴 그렇게 울리고 토론토였구나. 토론토 그렇게 울리더만. 아무튼 뭔가 있어요. 네. 약간 요즘에는 조 존슨이 그러고 있죠. 비슷하네요. 네. 어찌됐든. 아무튼 98 드래프트는 이제 진짜 90년대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카타 형은 또 뛰겠죠? 네,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 갔으면 좋겠어 이번에.
커리랑 아들 아빠 다 뛰어오르는. 결국에 또 다 모이나요? 네, 아들 아빠 그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노비츠키. 그리고 90년대 제이슨 테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늙었네요. 테리도 진짜 오래 뛰는구나. 테리가 99년 드래프트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야, 오래됐다. 네, 지노빌리는 이제 아직 소식은 오피셜은 안 나왔지만 뭔가 그런 분위기는 다 조성이 됐죠. 거의 네. 지금 90% 이상 네. 확률이죠.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아르헨티나 국대는 팬들도 이미 국대는 은퇴를 했고. 아니 국대 말고 팬들도 네. 막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르헨티나 팬들도 그래서 경기장을 많이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41예요 한국 나이로. 할 때 됐죠. 이미 머리만 보면 은퇴했어야 돼요. 네. 아니 아까 제가 많은 네. 지노빌리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제가 옛날에 지노빌리 옛날 그 기억하거든. 2000년대 초에 그때 네. 머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그치. 너무 많이 벗겨져갖고. 저 선수는 지노빌리는 사실 네 머리만 보면 은퇴를 했어도 한참 전에 은퇴했어도 이상할 거 없는데 네. 물론 실력은 아직 출중한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잘했잖아요. 못하진 않았죠. 네.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 노장의 품격을 보여줬죠. 네. 저는 그거 기억납니다. 그 하든 블락 슈터 블락 예. 거. 네. 정말 기억납니다. 아쉽습니다. 네, 저도 빅3가 파커가 남았구나. 근데 파커가 또 부상이네. 저도 지노빌리 선수를 피어스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노빌리 정말 사실 샌안토니오에 저희 팬이 된 게 지노빌리 선수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노빌리 정말 좋아했는데 그렇습니다. 전 피어스 좋아합니다. 네, 상당히 아쉽고 저희도 근데 이렇게 이제 은퇴 소식이 딱 마지막에 맞물리면서 저희도 좀 소식을 전해야 될 게 저희도 이제 비시즌 때 방송을 중단을 이제 할 것 같아요. 휴식기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동원 씨가 말씀을 했고요. 그런가요? 네.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쵸, 시즌이 끝나면서 비시즌 간에 약간 휴식을 취하고 대신 야구 방송에 조금 더 치중하는 이번 시즌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죠. 네. 그 이번 시즌 막방을 이제 저희가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네요. 어쨌든 뭐 다음 시즌은 이제 뭐 시즌이 바뀌면서 방송 제목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다음 시즌에 좀 이제 뵀으면 쉬지 말고 해주세요. 이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진짜 뭐 큰 이슈가 나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자연스럽게 폐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즌 돌아오면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용수 기술위원의 사임. 아마 이거는 축구 쪽에서 다룰 겁니다. 오늘 오늘 또 카타르 저거 난리 났었죠. 축구판 난리 났던데요. 네. 오늘 김태륙 팀장님이 아주 표정이 아주 진짜 굳으셨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도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조만간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농구 또 뭐 있나요? 근데 시즌 넘고 딱히 없는 것 같긴 하지만 FA 시장 얘기 나올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농구 이제 공식적인 이번 시즌 방송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호회라고 얘기를 하죠. 호회 편에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배경이요. 이거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저희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